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서양 미술사에서 최초의 여성 직업화가로 알려져 있는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의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와 그녀의 당당했던 인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카이사르의 용기를 가진 한 여성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가 자신의 고객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 일부입니다. 왜 화가였던 젠틸레스키는 여성 운동가의 느낌이 나는 이런 편지를 고객에게 보낸 걸까요?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젠틸레스키의 그림을 몇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나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수산나는 중세에 읽혔던 구약성경 일부의 내용으로 다니엘서 13장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런데 수산나의 아름다움에 욕정을 품은 두 명의 늙은 재판관이 수산나를 범하려다 실패하자 그녀에게 도리어 간통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사형에 처해질 상황에서 성령을 입은 다니엘이 그녀의 누명을 벗기고 늙은 재판관들이 사형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서양 미술사에서 많은 화가들이 이 주제로 그림을 그렸는데 수산나의 거부 의사가 가장 잘 반영이 되어 있고 생생하게 그려진 그림이 젠틸레스키가 그린 그림입니다. 젠틸레스키와 함께 바로크 시대에 활동했던 귀도 레니와 또 렘브란트 판네인의 그림들 속에서는 수산나의 얼굴에서 강력하게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이 잘 느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같은 주제의 그림이라도 그리는 화가의 내면적 시각에 따라 완성되는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대한 관람자의 느낌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무렵 젠틸레스키에게 일생 동안 상처로 남을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인 오라치오 젠틸레스키와 함께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레조 대성당 등 10년 동안 그림 협업을 했던 아고스티노 타시에게 젠틸레스키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이 타시는 아버지가 젠틸레스키의 미술 교육을 위해 의뢰한 미술 선생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곧 고발되어 타시가 재판을 받게 되는데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는 젠틸레스키가 남자를 깨어낸 여자로 비난받았고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는 고문과 산파의 검증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젠틸레스키가 재판에서 이겼으나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타시는 2년의 형량과 로마에서의 추방을 명령받았으나 그마저도 타시가 교황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이유로 제대로 형벌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9개월간의 긴 재판이 끝나고 이 불평등한 남성 위주의 사회에 항거하여 젠틸레스키는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바로크 미술의 창시자인 카라바조의 학풍에 영향을 받은 그녀는 밝음과 어둠이 강렬한 빛이 대조를 통해 자신의 그림으로 사회와 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1612년에 그려진 어머니와 아이라는 그림은 자신을 성폭행한 타시로 해석되는 어린아이가 낸 상처로 고통받는 그녀 자신을 상징하는 여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젠틸레스키는 피렌체에서 카사 부오나루티의 작업을 의뢰받게 되는데요. 이를 발판으로 궁정화가가 된 그녀는 메디치 가문과 찰스 1세의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인 명화가 나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서양 미술 관련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르네상스 회화가 잘 연출되어 촬영된 사진이라면 바로크 회화는 영화 속 특정 장면처럼 생동감 있게 살아 움직이는 스틸컷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비유가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크 회화는 카라바조의 그림들처럼 어두운 배경을 활용하여 조명을 비추듯 그림 속의 주인공들을 돋보이게 하는 키아로스쿠로의 극적 대조를 활용하는 그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 속 특정 장면 혹은 무대에서 조명을 받고 있는 주인공처럼 묘사가 되는 거지요. 유디트라는 주제는 서양 미술 화가들이 가장 많이 그렸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유디트는 이스라엘의 아주 아름다운 미망인으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적장인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여 목을 잘라 죽인다는 내용의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적장을 끌어안고 강물로 뛰어들어 함께 죽은 논개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젠틸레스키와 카라바조가 그린 같은 주제의 그림을 비교해보면
바로크 미술의 화풍은 같지만 그림 속 유디트의 얼굴은 너무나 대조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젠틸리스키 그림 속 유디트는 비장한 각오로 왼손은 홀로페르네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얼굴과 머리를 짓누르고 있고 오른손으로 목을 잔인하게 자르고 있는데 그녀의 손과 팔뚝에서 강한 힘이 느껴지고 또 얼굴의 표정에서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반면 카라바조의 그림 속 유디티는 연약한 여성이 연출된 연기를 하는 듯한 꾸며진 모습으로 억지로 행하는 느낌을 주고 또 자세히 보면 유디트와 적장과의 거리도 약간 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돕는 하녀의 행동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젠틸리스키 그림 속 하녀는 주인을 도와 적장을 제압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데 반해 카라바조 그림 속 하녀는 나이가 많이 든 노인으로 그저 잘라진 목을 다물 천을 들고 그냥 방관자로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이렇듯 젠틸리스키의 유디트가 더 결연한 모습으로 그려진 이유는 그림 속 유디트를 자신으로 또 적장 홀로페르네스를 자신을 성폭행한 미술선생으로 상징화해서 그렸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 비장함이 더 두드러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아시리아 장군 홀로페르네스를 죽인 다음 잘린 수급을 정리하는 그림입니다. 젠틸리스키는 피렌체의 화가로서 성공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피렌체 미술 아카데미 첫 여성 회원이 되고 당시 최고의 후원가인 코시모 데 메디치 2세의 본격적인 후원도 받게 됩니다. 2018년 JTBC 손석희 앵커는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뉴스룸 앵커 브리핑에서 젠틸리스키를 이용했습니다. 당시 손석희 앵커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7세기 이탈리아. 그 시절 유럽의 예술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다. 여성이 여성의 몸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다. 그러나 젠틸리스키의 작품은 금기를 넘어선 거침없는 표현으로 충만했고 작품 속 여성들은 당당했으며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아직도 특정 분야는 전문성이 없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최종 판결은 2019년 9월에 유죄로 마무리가 되었고 2022년 8월 3일 3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했습니다. 젠틸리스키 그림의 주제는 90% 이상이 여성들로 그려집니다.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자신의 그림 속에서만이라도 세상의 중심에 설 수 있게 하려는 의도적인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분야, 어느 누구든 좋은 의미로 최초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건 아주 영예로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양 최초의 여성 직업화가, 최초의 여성운동가, 최초의 피렌체 미술 아카데미 여성회원 등 어린 시절 지우고 싶은 시간들을 극복하고 여러가지 최초 타이틀을 거머쥔 젠틸리스키의 삶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